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상상 이상의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매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세계적인 영성가 디펙 초프라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동시성 운명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와 함께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동시성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먼 타지의 외딴 시골 마을이나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성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감추어진 원천에서 거품처럼 솟아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안겨주고는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기적은 마치 별똥별 같습니다. 별똥별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서 꼭 마법같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별똥별은 늘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지 낮에는 햇살에 눈이 부셔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뿐이죠. 밤에도 청명하고 깜깜한 날, 별똥별이 지나가는 찰나에 별똥별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을 우연히 쳐다볼 때에만 별똥별을 관찰할 수 있죠.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의 의식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죠. 우리는 그 기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주파수에 맞추세요. 그 순간 상상 이상의 삶, 놀랍고 흥미로운 눈부신 경험이 펼쳐질 거예요. 반면 기적을 무시한다면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기적을 알아차릴 수 있으신가요? 만약 기적을 바라는 대로 일으킬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택하시겠나요? 육체적 자아 넘어 생각과 감정 넘어 우리의 내면에는 순수한 가능성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심지어 기적도 가능합니다. 아니, 특히 기적이 가능하죠.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이 영역은 실제하는 모든 것, 그리고 향후 다가올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보면서 오감 이외의 감각인 육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내면의 작은 목소리와 육감은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 역시 이런 종류의 메시지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연의 일치에 담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듣는 법을 익히실 거예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내는 힘을 이해하면 그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만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그로써 우연의 일치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100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매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기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긴장되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어린 아이와 같죠.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나요?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 두려움에 압도당하면 그림자 속으로 더 깊숙이 숨어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삶을 헤쳐나가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 소위 성각자라 불리는 이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지각하는 감각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에게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일단 삶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만 하면, 즉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이끌어가는 힘과 정보와 지성의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면 바로 그 순간에 깃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시시콜콜 괴롭히지 못하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점점 더 많은 우연의 일치와 마주치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연의 일치와 그 우연의 일치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연결됩니다. 바로 그 순간 마법이 시작되죠. 이 상태를 동시성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일치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운명은 저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도록 이끌고 있죠. 당신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에 대해 알아가 보고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 또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는 것은 동시성 운명을 이해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겨우 1단계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순간 그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를 뒤늦게 알아차리기란 쉽죠. 하지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우연의 일치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인식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이 우연의 일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곧 당신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메시지에 점점 더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성 운명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3단계는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이 다음 일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말은 동시성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어 쓴 표현입니다. 동시성이란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처럼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떼가 한 방향으로 헤엄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방향을 바꾸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방향을 지시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또한 물고기들은 내 앞에 있는 물고기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 나도 왼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러한 동시성은 자연의 중심에 존재하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지성에 의해 일어나며 이른바 영혼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납니다. 영혼의 영역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많은 일이 일어나죠. 즉, 모든 생명체를 조직화하는 정교한 패턴과 동시적 리듬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지난날의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죠.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게 되고 아주 작은 사건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면 삶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새롭게 발견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을 만끽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무한히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로써 내면 깊은 영역에 자리한 소망들을 실현하게 되며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 운명이 일으키는 기적,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동화 알라딘의 이야기를 들어본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나오는 요술램프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요술램프란 존재하지 않고 지니 역시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든 소원을 마음속에 가둬두죠. 그런데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비실 거예요? 가장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당신이 바라는 바를 만족시킬까요?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가족을 위해 생일 선물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할 때 그 모든 일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도는 항상 초공간적 영역, 즉 보편적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개별적인 마음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의도가 한 곳에 국한되면 물리적 실체가 되죠. 우파니 샤드로 알려진 고대 베다 경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다. 당신의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도도 있다. 당신의 의도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지가 있다. 당신의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행동이 있다. 당신의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운명이 있다.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가장 깊은 영역에서 나오는 소망과 의도로 시작됩니다. 소망과 의도,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렇다면 의도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는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이루기 원하는 그 무언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죠. 의도는 물질이든 관계든 영적 성취든 사랑이든 당신이 바라는 소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며 그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일단 그 소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의도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나는 새로운 관계를 원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묻는다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테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행복, 기쁨 또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영적 영역에서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활동은 의도에 의해 생겨납니다. 인도의 베덴타 철학에 의하면 의도는 자연의 힘이라고도 하죠. 의도는 우주가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요소와 힘들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의도가 반복될 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의도가 더 많이 반복될수록 보편적 의식은 동일한 패턴을 만드는데 이로 인해 물리적 영역에서 의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도가 반복되는 경우에만 초공간적 마음에 있는 패턴이 의도한 방향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따라서 물리적 실체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 대한 환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 것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생각하고 가능하도록 꿈꾸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생각을 반복하는 것만이 초공간적 마음의 의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꾸 어려운 것들에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무서워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런 의도가 반복될수록 실제로도 무서운 일과 두려운 일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의도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의 장벽을 깨고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의도하면 이것 또한 현실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방어해야 한다고 느끼게 해 두렵고 인위적인 장벽을 세우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연결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도 하죠. 이것을 국소적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초공간적 마음은 달라요. 순수한 영혼 또는 영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본질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죠. 초공간적 마음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수용하는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창조적이며 모든 창조성에 샘솟는 원천입니다. 초공간적 마음은 국소적 마음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 경계를 초월해서 상상하게 하고 상자 밖을 상상하게 하며 기적을 믿게 합니다. 상상은 우리를 모든 곳으로 인도합니다. 상상은 보편적 의식의 특징이지만 모든 국소적 표현을 통해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인간은 국소적 마음, 국소적 나를 통해 의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공간적 마음, 초공간적 나는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내죠. 이것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식,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이해를 돕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국소적인 나, 거북이는 운동과 체중 감량을 해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국소적인 나인 거북이는 매일 러닝머신을 하거나 해변을 달립니다. 거북이의 초공간적 나는 거북이의 신체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요. 즉, 심장은 더 빨리 박동하게 하며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게 하고 세포는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하며 폐는 더 빠르고 더 깊게 호흡해야 하고 몸의 원료인 당은 빠르게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해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연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면역세포는 자극을 받아 이곳저곳을 달릴 때 몸이 감염을 이겨내도록 저항력을 키워야 하죠. 이것들은 달리고자 하는 저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나열한 목록일 뿐입니다. 사실 거북이가 달리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수조 개의 행위들이 초공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해요. 이처럼 우리 신체의 모든 활동은 초공간적 마음에 의해 조직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안 거북이는 달리기를 즐기는 것이죠. 거북이는 심장이 적절한 양의 혈액을 뿜어낼지 또는 간이 글리코겐을 당으로 바꾸는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공간적 지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국소적인 나는 의도하고 초공간적 나는 모든 세부적인 일을 동시에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져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의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조직화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의도가 이상적인지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비시겠나요? 만약 나의 의도가 단순히 개인적 소망이고 오직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국소적인 나와 초공간적 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복권이 당첨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의도는 자신은 물론 더 큰 목적에 기여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어 새로 나온 BMW를 사고 싶다. 물론 이러한 의도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테레사 소녀와 같은 사람들의 의도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모으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은 다른 이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주기 위해 보다 깊은 차원에서 위대한 삶에 헌신하려는 열망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초공간적 마음의 의도를 국소적 마음이 뒷받침할 때 그것은 더욱 하나되며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의도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의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에 대해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곧이어 그 의도는 초공간적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목적을 조직화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를 발견하는 데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요. 먼저 핵심적인 것만 말하자면 조용하고 안정된 자각에서 시작해 당신의 마음속에 올바른 의도를 만들어낸 다음 당신의 국수적 나가 초공간적 나로 다시 합쳐져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기법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필자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특정 상황만을 바라보는 협소한 인식 또는 국소적 인식은 문제를 국소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소망하는 게 아닌 나도 좋지만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이 행복해하고 좋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해야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도는 밀어붙이거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억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도를 갖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빗방울을 잡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두르거나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는 명상이나 수면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명상에 잠기거나 잠이 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편안하게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며 애써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명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에 덜 간섭할수록 우리는 의도가 가진 무한한 조직력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의도는 그 자체의 일을 성취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 꽃, 열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단지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죠. 씨앗은 제가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나무, 꽃,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의도는 의식이나 영에 들어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의도는 자신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의도가 가진 무한한 조직력은 무수히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조직화하지요. 의도는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절로 병이 낫거나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도 때문이죠. 의도는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성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는 의도를 통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이 자아를 가리킬 때, 즉 우리가 에고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시킬 때 그 능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2세에서 3세 무렵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 아이들은 나와 내 것, 내가 아닌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분리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실제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의도는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적 힘을 활용함으로써 작동하지요.
우리가 개인적인 창조력을 가진 것처럼 우주도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우주는 살아있고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주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장된 몸, 즉 우리 몸의 연장으로 볼 때 우주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 돌아감으로써 또는 자아 실현을 통해 의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은 초공간적 마음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죠. 그들은 비판은 물론 아첨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죠. 그들은 자신의 에고가 아니라 내면의 기준점인 자신의 영혼과 접촉합니다. 불안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바로 그 불안이 의도의 자발적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의도는 영을 물리적 실제로 변환하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의식이 밝아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맑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지만 비판과 아첨은 개의치 않게 됩니다. 당신은 편안하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확신하며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당신이 민감하게 감지해야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운은 기회이며 준비될 때 찾아옵니다. 의도가 당신에게 여러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주어질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행동을 할 때마다 마치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진정 보편적 영을 조직하는 초공간적 지성이라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러면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결과에 대해 집착하는 태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불안 증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시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동시성은 신과 접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이르는 길입니다. 동시성은 사랑과 연민을 경험하는 수단이며 우주의 초공간적 지성에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시성에 접근하기란 어렵습니다. 동시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보편적 영역에 자신을 내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 알지 못하는 세계로 뛰어드는 일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 나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중이야. 나와 내 것을 느끼는 감각이 확장될 필요가 있어. 만약 당신이 이런 믿음의 도약을 한다면 당신의 삶은 아주 풍성해질 것입니다. 혹시 다음 달 청구서를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의도를 상기시켜 보세요. 나의 의도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길 원해요. 하지만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무한한 마음을 갖게 하며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처분에 맡긴다. 그대, 즉, 내 안에 있는 초공간적 지성이 알아서 해줄 테니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위대한 예술가, 재즈 음악가, 작가, 과학자들은 창작을 할 때 개인의 정체성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많은 음악가와 작곡가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곡을 쓸 때 그 곡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노래나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내려놓은 채 초공간적 영역에서 품고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음악이나 곡이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모든 창작 과정은 품는 과정과 오도록 내버려두는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성은 창조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창조적 마음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날 때 초공간적 지성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주의 의도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권 당첨을 소망하는 마음은 자신이 우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오로지 돈이 목표가 될 때 당신은 더 소외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당신의 의도들 중에서 어떤 의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초공간적 마음이 주는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즉,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세요. 우연의 일치는 메시지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신이나 영 또는 초공간적 실체가 보내는 단서로서 카르마로 주어진 조건과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연의 일치는 당신에게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근원인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영역 말이죠. 영적 전통들에서는 이를 가리켜 은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연의 일치를 초공간적 지성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라고 한다면 삶이 마치 추리소설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단서를 찾고 우연의 일치가 주는 의미를 해독하세요. 그러면 결국 진실이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궁극적으로 삶은 신비 그 자체죠. 삶이 신비로운 까닭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피해 숨은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 되돌아보고서야 우리가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볼 수 있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내 삶의 경험들을 연결해 놓는 끈을 따라가기란 참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든 뒤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한 이정표에서 다음 이정표로, 한 장소나 직장에서 다른 장소나 직장으로, 한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만 알았더라도 삶이 얼마나 수월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지? 왜 나 자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기적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적을 다루지만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바라던 결과가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때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는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 원하며 삶의 목적을 찾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어떤 의도나 소망,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영적 영역을 활용해 자신의 의도를 운명으로 만드는 아주 극적인 경우입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데이비드는 조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조안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이나 헌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공원에서 조안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여전히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분과 평화로운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데이비드가 공원 바닥에 깔개를 깔며 청혼하려고 용기를 낸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한 대가 현수막에 꼬리를 단 채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조안나가 고개를 들어 저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무 생각 없이 현수막에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있네 라고 불쑥 말했죠. 두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그 현수막에는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안나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그에게 키스를 했고 그 순간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결혼이 옳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지역 신문에서 그 일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 내용인즉 누군가가 여자친구인 조안나에게 청혼하려고 공원 위에 현수막을 단 비행기를 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 그 비행기가 바로 그들 머리 위로 지나간 것이죠.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데이비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서이자 기적이었습니다. 둘은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행운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은 행운과는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성취하는데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미생물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 루이스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동시성 운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삶에는 적절한 순간이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붙잡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단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기적, 행운 등은 모두 같은 것을 설명하는 용어이죠. 앞서 살펴본 이야기와 같이 육체의 지성은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을 통해 작동합니다. 자연과 생태계에 확장된 지성,
즉 생명의 거대한 그물망도 우주의 근본적 지성과 마찬가지로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을 통해 작동하죠. 우연의 일치를 삶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당신이 우주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보죠. 이 일이 저 일이 일어나게 하고, 저 일이 그 일을 일으키고, 그 일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식으로, 즉 직선적이죠.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관계의 그물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이 관계의 그물망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것은 표면적인 경험들에 비하면 훨씬 더 전체적인 맥락에 가깝고 훨씬 더 관계적으로 밀접하며 훨씬 더 전체적이고 훨씬 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행동을 하죠. 우리는 일정한 행동 방침을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후 단순히 그 방침대로 행동해 나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나요? 우연의 일치는 길 한가운데 터지는 신호탄과 같아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산만한 일상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힐끗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탄을 무시한 채 서둘러 가버릴 수도 있고 그 빛에 주의를 기울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의도하고 있다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연한 일이든 그것은 그 의도가 일어나기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삶 속에서 기적이 실현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이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우연한 모든 일들은 결국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초조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의도하면 결국은 이루어질 테니 그 결과를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확신하고 믿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하며 의도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요약하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에 대해 다뤄보았다면 책에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물리나 과학 쪽에 좀 약해서 그런지 한 번에 읽고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제독이 꼭 필요한 책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이 참 좋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동시성 운명을 양자 물리학과, 영성, 철학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저는 정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동시성 운명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활용해서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주가 보내는 단서를 민감히 느끼고 원하고 바라는 운명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늘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